속옷까지 다 벗으시고 이 반바지로 갈아입어 주세요. 앞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검사가 편할 거예요. 황혼백서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독자님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평소라면 짜증이 솟구쳤을 대기 시간마저도 그날따라 마음이 차분했다. 나는 올해 60, 이름은 강주원. 부산 남천동에 있는 세연 비뇨기과에서 정기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다. 며칠 전부터 잔뇨감과 묵직한 통증이 있었다. 전립선 때문일까, 고환일까, 어쩌면 나이 들어가는 증상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괜한 걱정에 한 번 더 검사를 받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진료실. 익숙한 향과 조용한 기계음 사이로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주원 고객님, 다시 뵙네요. 고개를 들자 지난번 검사 때 내 초음파를 담당했던 간호사, 아니 정밀 초음파실의 수간호사 송하연 씨가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39이라 들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는 뭔가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복부 아래쪽 고환 주변까지 같이 확인할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하며 가운을 내밀었다. 속옷까지 다 벗으시고 이 반바지로 갈아입어 주세요. 앞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검사가 편할 거예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었다. 속옷을 벗고 반바지를 입었을 땐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내 옆에 섰다. 초음파 젤을 손등에 덜고 차갑지 않게 덮여주던 그녀의 손길이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시작할게요. 힘 빼시고요. 그녀의 손끝이 복부 아래를 따라 내려가고 나는 숨을 참았다. 서서히 다가오는 긴장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끝이 복부에서 점점 더 아래로 내려왔다. 고환 쪽으로 젤을 바르며 조심스레 눌러보던 그녀는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여기 조금 민감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음파 기계를 다시 조정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내 허벅지 안쪽을 스치며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숨이 새어나왔고 그녀는 무심한 듯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녀 역시 아주 미세하게 손끝에 힘이 달라져 있었다. 혈류 흐름이 나쁘진 않으세요. 다만 정맥 쪽에 약간의 우려이 보이긴 하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일단 고환 좌우 모두 초음파로 찍고 필요하면 2차 검사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마치 실수를 가장한 듯 내 중심 가까이에 닿고 또 살짝 비켜가는 느낌. 어느새 나는 그녀의 손끝을 의식하고 있었고 내 몸은 점점 반응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녀가 그것을 눈치챈 건 검은 모니터 속 화면을 보며 살짝 멈칫한 그 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그 말 속에 나는 느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담담했고 어딘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고환에서 사타구니 안쪽으로 이어졌을 때 나는 내 몸이 더는 숨기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얇은 반바지 속 이미 그 형태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대물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게 내게 자랑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녀도 그걸 못 본 척하진 못했다. 초음파 기기를 들고 허벅지 위를 스치던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멈췄고 그녀의 손가락 끝이 아주 잠깐 그 반바지 위로 멈춰섰다. 죄송해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웃었고 나는 애써 말을 아꼈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좀 민망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적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말끝을 흐리자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미소엔 익숙함도 있었고 처음 느끼는 긴장도 스며 있었다. 저 수간호사예요. 이런 검사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근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봤다. 고객님은 뭔가 좀 달라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는 순간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치료실의 조명은 여전히 어둑했고 그녀의 손끝은 아직 내 몸 가까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연 씨가 만지는 순간부터 내 의지랑은 좀 달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살짝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기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났다. 오늘 검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나를 바라봤다. 근데요? 정말 크시네요. 그게 길이만 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묘하게. 그녀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조심스럽게 장비를 정리했다. 나는 아직 침대에 앉은 채였다. 몸은 진정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혹시 다음 검사도 예약하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아직 반바지는 벗지 않았지만 그 얇은 천 하나로 모든 걸 가리기엔 부족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정리를 마친 손으로 내 옆을 지나쳤다. 다음 검사 예약하시겠어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그 말 안에는 뭔가 더 담겨 있었다. 정하연 간호사님, 다음은 언제가 좋을까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목요일 오전에 빈 시간 있어요. 그땐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천천히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눈빛 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묘한 온기를 느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나는 가운을 챙겨 탈의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어깨부터 가슴까지 피부에 남아있는 초음파 젤 자국이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아직도 손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그건 무언가 시작되는 신호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선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엔 그녀의 눈빛만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내가 느꼈던 감각들. 그건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다. 몸에 남은 온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하연은 나의 하루를 흔들기 시작했다. 목요일 아침, 나는 약속보다 2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왠지 모르게 준비를 더 하고 싶었다. 면도는 평소보다 꼼꼼히 했고 속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었다. 아무도 모를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그녀 앞에서는 괜히 중요해 보였다. 접수처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던 직원이 정하연 수간호사님께서 직접 모시겠다고 하셨어요. 하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복도 끝. 지난번과 같은 VIP 검사실 앞에서 문이 살짝 열렸다. 안에서 그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그녀는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입꼬리에 미세한 장난기가 숨어 있었다. 들어가자 지난번보다 조명이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벽면엔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의료기기보다 따뜻한 조명이 더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 보려고요. 혹시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익숙한 동작으로 내 반바지를 가리켰다. 속옷은 벗어주시고 지난번처럼 구멍난 반바지를 입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탈의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어깨엔 힘이 들어갔고 가슴은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다시 문을 열자 그녀는 장갑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누우시고 천천히 다리 벌려주세요. 그녀의 말은 프로페셔널했지만 그 손끝은 너무나 섬세했다. 젤을 짜서 내 허벅지 안쪽에 바르기 시작한 그녀의 손이 서서히 중심 쪽으로 다가올수록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지 않을 수 없었다. 살짝 만져도 괜찮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내가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잠시 나를 스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다. 익숙한 남자의 몸을 수없이 본 사람이라기보단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여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내 중심 가까이 닿았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탐색이라기보단 대화처럼 느껴지는 감촉이었다. 나는 한동안 눈을 감고 그 감각에 집중했다.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고 숨이 점점 깊어졌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상 반응은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당신만 그런 건 아니에요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봤다. 정하연. 처음 봤을 땐 단정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초음파 기기를 살짝 조정하며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그녀의 얼굴이 더 가까이 있었다.
그 거리에서 나는 그녀의 숨소리와 향수 너머 피부에서 나는 잔잔한 체온 같은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기기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손으로 부드럽게 내 아랫배와 허벅지 사이를 누르고 있었다. 그 손끝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멈췄다.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조금 놀라운데요. 그녀가 입술을 앙다물며 말했다. 이게 평소 크기세요? 나는 당황한 듯 웃었다. 네, 뭐 예전부터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건 내 안에 오래된 콤플렉스이자 은근한 자부심이기도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명백히 검사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는 온도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몸 전체에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었다. 숨결이 어깨를 타고 올라오는 걸 그녀도 느낀 것 같았다.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자세를 바꿔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반쯤 일어나자 그녀가 나를 도와주듯 손을 댔다. 그 손이 등에서 허리로 그리고 다시 허벅지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편하게 기대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속삭이듯, 마치 위로하듯.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에 나를 맡겼다. 검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를 품고 있는 이불 안처럼. 치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나설 때까지 우리 사이에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게 침묵 안에 담겨 있었다. 하연 씨는 카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나는 결제도 하지 않은 채 유리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세요? 하연 씨가 먼저 물었다. 수영역 근처요. 집이 거기예요. 저도 그쪽이에요. 수영교 쪽. 그럼 같이 가요.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먼저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연 씨는 잠시 뒤따라왔다. 조수석 문을 열고 타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나는 봤다. 그 떨림이 내 심장을 천천히 울렸다. 차 안의 공기는 고요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 사이를 잇고 있었다. 하연 씨는 말이 없었다. 나도 괜히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히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요즘은 누구랑 저녁 드세요? 내가 물었다. 하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보통 혼자요. 병원 일 끝나면 집 가면 밤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뻐근해졌다. 그건 내 얘기이기도 했다. 우리 어디 잠깐 돌까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차를 돌렸다. 밤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차창 너머로 들려왔다. 차를 멈추고도 한참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연 씨가 먼저 말했다. 이런 적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무 목적 없이 누군가랑 조용히 있는 거. 나는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외로움과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등 위로 살짝 내 손을 올렸다. 하연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손을 빼지도 않았다. 가끔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까?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하연 씨가 천천히 내 어깨에 기대왔다.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이 느껴졌다. 나는 그저 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진짜 사람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하연 씨, 네? 그냥 오늘은 시간 멈췄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눈을 감고 내 어깨에 그대로 기댔다. 말없이 아주 오랜 시간. 우리는 아무런 접촉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밤의 파도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서로의 숨결을 맞췄다. 서로의 외로움이 그 자리에서 스르륵 녹아내렸다. 차 안은 온기로 가득했고 달빛은 조용히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다. 차 안의 조용한 공기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하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가끔요. 사람 없는 밤에 멍하니 불빛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 멈춘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마음이 가라앉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요. 그 말에 하연 씨는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어딘가 긴장을 풀리게 했고 동시에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까 검사할 때 혹시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하연 씨가 조심스레 말끝을 맺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리만 지편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상하게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싫지 않아요. 말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 틈 사이로 서로의 호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수석 쪽으로 살짝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릎 위로 올려진 손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녀가 말하자 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익숙해서 이제는 외로운지도 잘 몰랐어요. 하연 씨는 제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이 오래되면 감정도 무뎌지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이런 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공원엔 아무도 없었고 바람은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연 씨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서로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이 읽히는 듯했죠. 어릴 땐 이런 산책 참 싫어했어요.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감성적인 척하는 것 같고 차라리 시끄러운 카페가 더 좋았는데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게 더 위로가 되죠. 괜히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더 외로워지고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살짝 몸을 기울여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이죠. 이렇게까지 조용한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거.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몸이 막 간질간질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을 살짝 들이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연 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날 바라보셨는지. 그냥 너무 예뻐서. 제 말에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런 말 요즘은 잘 안 듣는데요. 그럼 오늘 다시 들으세요. 정말 예뻐요. 하연 씨.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을 때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제 손끝에 머문 온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연 씨. 네? 나 지금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 말에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였고 우리는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마주한 채 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감정이 서로의 체온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아 끌어 제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그 떨림은 곧 제 심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주 가볍게 하지만 결코 놓지 않을 것처럼. 주원 씨.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가 어디선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인사처럼 심장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공원 어귀의 바람보다 더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귓불 아래로 흐른 머리카락, 그림자처럼 떨어지는 속눈썹. 저도 모르게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제 어깨에 천천히 기대었습니다. 나는요, 늘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근데 지금은 그냥 나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사람도, 소리도, 생각도 오직 우리 둘만이 그 벤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나올 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뭔가를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차 안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연 씨. 네? 오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잠시 제 쪽을 바라보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후회라면 나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고 싶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은 걸까? 나는 분명히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분명히 선을 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체온을 기억하는 손이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일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거니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현관문 앞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오래된 나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남편이자 가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 다른 감정 하나가 새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욕망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녀와 나 사이에만 존재했던 아주 조용한 공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일상은 흐르겠지만 이 밤의 온도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황혼백서에서는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